우승 후 관중에게 달려가 환호를 이끌어내는데요. 지휘자가 따로 없다. 토트넘은 2024에서 2025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날 레전드라고 부르겠다.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10년 동안 무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뛰었던 손흥민 오빠. 퍼즐을 완성하려면 모든 피스가 필요하다며 마지막 피스를 찾기 위해 10년을 헤맸다. 꿈을 이루고 LAFC에 이적을 했는데요. 손흥민이 이적한 로스앤젤레스 FC는 도대체 어떤 팀일까요? LAFC는 2014년에 창단된 비교적 젊은 메이저 리그 사커팀인데요. 2018년부터 MLS 서부 컨퍼런스에 소속되어 뛰고 있답니다. LAFC의 주요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홈 경기장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경기장은 LA 다운타운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팬들의 열기가 아주 뜨겁기로 유명해요. 라이벌 관계 같은 로스앤젤레스 연고의 LA 갤럭시와는 엄청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둘의 경기를 엘 트라피코 엘 TR피코라고 부르는데 경기가 있을 때마다 도시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치열하고 재미있어요. LAFC는 창단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2019년에 서포터즈 실드, 정규리그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상을 차지했고 2022년에는 MLS컵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들어올리면서 리그 정상에 올랐답니다. 유명 선수로는 카를로스 벨라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LAFC에서 뛰기도 했어요. 화려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라 경기를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LAFC는 팬들의 참여와 열정이 대단한 팀으로도 유명해요. 경기장 분위기가 항상 뜨겁고 응원가도 신나서 한 번쯤 직관해보면 정말 즐거울 거예요. 응원가가 수원FC와 똑같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축구리그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르고 독특한 부분이 많은데요. 잘 아시는 유럽의 승강제 리그와는 다르거든요. 크게 보면 메이저 리그 사커가 가장 최상의 리그이고 그 아래로 여러 하위 리그들이 존재하지만 MLS와 하위 리그들 사이에 승격강등 시스템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미국 축구리그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메이저리그 사커 MLS는 미국 축구의 최상위 리그예요. 1996년에 출범했어요.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총 29개 팀이 참여하고 있어요. 해마다 참가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로 나뉘어서 정규리그를 치러요. 정규리그가 끝나면 각 컨퍼런스 상위팀들이 MLS컵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려요. 최종 우승팀이 MLS컵 챔피언이 되는 거죠.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정규리그를 치르고 11월 초에 MLS컵 파이널이 열려요. 미국의 스포츠 리그들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모델이라는 건 쉽게 말해 우리 가게가 여기서 망해도 본사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개념과 비슷해요. 일반적인 유럽 축구리그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유럽 축구리그 시스템 승강제 모델. 리그 최하위 팀은 아랫리그로 강등되고 아랫리그의 상위팀은 윗리그로 승격돼요. 매 시즌 성적에 따라 팀의 리그 수준과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티읕 강등되면 TV 중계권료, 스폰서십 수입 등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심지어 파산하는 팀도 생길 수 있어요. 미국 스포츠리그 시스템 프랜차이즈 모델. 영구적인 멤버십. 일단 한 리그의 MLS, NBA, NFL의 팀으로 가입하면 성적과 상관없이 그 리그의 영구적인 멤버가 돼요. 즉 아무리 못해도 아랫리그로 강등되지 않아요. 안정성 강등될 걱정이 없으니 팀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높아져요. 구단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팬들도 응원하는 팀이 사라질 걱정 없이 꾸준히 지지할 수 있죠. 공동 이익 분배. 리그 전체의 수익, TV 중계권료, 스폰서십 등을 각 팀들이 일정 부분 나눠 가져요. 이는 팀들의 재정적 안정성에 더욱 기여해요. 리그가 규모를 키우고 싶을 때 새로운 도시에서 투자자를 찾아 새로운 프랜차이즈,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리그에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요. 새로운 팀은 리그에 가입비 익스펜션 피를 내고 들어오죠. 팀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로서 영구적인 가치를 가져요. 승강제의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니 팀 소유권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LAFC에 적용해서 보면 LAFC는 MLS에 가입하면서 MLS의 한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안 좋아도 MLS에서 강등될 걱정은 없죠. 이는 구단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팬 베이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요약하자면 프랜차이즈 모델은 팀의 재정적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스포츠 특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MLS 아래 하위 리그들. 주요 리그.
USL 챔피언십은 디비전 2 MLS 바로 아래에 위치한 리그로 2010년에 USL 프로페셔널로 시작했어요. 미국 2부 리그 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MLS로의 승격은 없어요. 독립적인 리그로 운영되죠. MLS는 디비전 3 2022년에 출범한 비교적 새로운 리그예요. MLS 팀들의 리저브 팀이군 팀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몇몇 독립팀들도 있어요.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위한 리그 성격이 강해요. USL 리그 1은 디비전 3 USL 챔피언십과 마찬가지로 3부 리그 격에 해당하는 리그예요. 주로 소규모 시장의 팀들이 참여해요. NISA 디비전 3 2019년에 시작된 또 다른 3부 리그예요. 주로 북미 전역의 독립팀들이 참여해요. 3. 아마추어 및 세미프로 리그. 그 외에도 USL 리그 2, USL 리그 2와 NPSL 내셔널 프리미어 사커 리그 같은 아마추어 및 세미프로 리그들이 있어요. 대학생 선수들이 여름방학 동안 뛰거나 프로를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아요. 이 리그들은 지역별로 나뉘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자면 미국의 축구 리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요. 승강제 부재 최상위 리그인 MLS와 그 아래 리그들 사이에 승격 강등 시스템이 없어요. 프랜차이즈 기반 MLS 팀들은 다른 미국 스포츠 리그 NBA, NFL 등처럼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돼요. 즉 팀의 소유권이 영구적이고 다른 리그로 강등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장 익스펜션 팀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리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도시와 투자자들이 MLS 팀 창단에 관심을 보이면 리그 심사를 거쳐 새로운 팀이 추가돼요. 이런 독특한 시스템 덕분에 미국의 축구 리그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와우, 손흥민 오빠의 데뷔전이 있었는데요. LAFC 경기 정말 드라마틱했네요. 요약해드릴게요. LAFC가 2025년 MLS 원정 경기에서 시카고 파이어랑 붙었는데 초반부터 시카고가 코너킥으로 골 넣어서 앞서갔지 뭐예요. LAFC도 바로 동점골 넣으면서 따라잡았는데 1대1 상황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후반 16분에 투입됐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LAFC가 또 골을 먹히면서 다시 끌려갔어요. 아, 망했나 싶었는데 역시 손흥민. 후반 33분에 기가 막힌 침투 패스를 받아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태클에 걸려 넘어졌지 뭐예요. VAR 판독 끝에 페널티킥 선언돼서 부안가가 깔끔하게 성공시켰다는군요. 결국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LAFC가 패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였네요.